일상생활 중 발을 살짝 헛디뎠을 뿐인데 몸이 크게 휘청거리거나 내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듯한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등은 뻣뻣하게 굳어있고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나는데도 나는 밥도 잘 먹고 칼슘도 챙겨 먹으니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매일 칼슘제를 빠짐없이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수록 몸이 급격히 약해지는 이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과 뼈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현재 몸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간과하는 위험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뼈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흰개미가 갉아먹은 나무 기둥처럼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서서히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욕실에서의 가벼운 미끄러짐이나 계단에서의 작은 실수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부상을 넘어 삶의 질이 급격히 무너지는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강인한 회복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한다면 60대 이후에도 뼈는 충분히 재생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믿어왔던 칼슘제에 대한 진실과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칼슘의 역설과 소화 흡수의 비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뼈 건강을 지키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의 건강 문화는 서로 챙겨주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저는 30년 경력의 대학병원 전문의 유호진으로서 왜 칼슘을 먹어도 뼈가 약해지는지 그리고 노화된 몸에 맞는 자연스러운 해법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집에 있는 칼슘통을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칼슘제를 열심히 먹는데 왜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아픈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 특히 소화기관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산 분비 감소와 장의 흡수 능력 저하입니다. 이는 아무리 비싼 칼슘제를 먹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도 실제 몸이 흡수하는 양은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칼슘 섭취량을 무작정 늘리곤 합니다. 많이 먹으면 뼈로 가는 양도 늘어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부작용을 자주 목격합니다. 흡수되지 못한 잉여 칼슘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쌓여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신장에 축적되어 결석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작 뼈는 여전히 텅 비어 있는데 몸의 다른 곳에서는 칼슘 찌꺼기로 인한 새로운 병이 생기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조력자들 뼈는 단순히 칼슘 덩어리가 아닙니다. 칼슘을 뼈라는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운반해줄 안내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운반을 도울 비타민과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쏟아붓는 것은 일할 사람이 없는 공사장에 벽돌만 계속 쌓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재가 아무리 많아도 집은 지어지지 않고 오히려 쌓인 벽돌이 길을 막는 방해물이 될 뿐입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질병 자체보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마음속의 두려움입니다. 낙상에 대한 공포, 자녀에게 짐이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스스로 활동 반경을 좁히고 집에만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은 불안 속에 갇혀 지내는 시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체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연에는 딱딱한 합성 알약보다 노화된 몸이 훨씬 쉽게 흡수할 수 있는
훌륭한 영양원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네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뼈를 올바르게 연결하고 보호하는 다양한 보조인자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섭취 방식을 합성제제에서 자연식품으로 바꾸었을 때 검사 수치뿐만 아니라 환자의 눈빛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노화라는 신체 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맞춰 관리 방법을 조정한 합리적인 결과입니다. 뼈의 생리적 특성과 합성 칼슘의 한계에 많은 분들이 뼈를 단단하게 고정된 철골 구조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뼈는 매일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젊을 때는 이 파괴와 재생의 속도가 균형을 이루지만 50대 이후, 특히 60세를 넘어서면 뼈를 만드는 속도가 파괴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결과 뼈의 밀도가 낮아지고 내부에 미세한 구멍들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골절과 같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책은 칼슘 보충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타당해 보입니다. 부족하니 채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체는 빈 그릇에 물을 붓듯 단순하지 않습니다. 칼슘이 뼈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서 위산에 의해 완전히 녹고 장에서 흡수된 뒤 혈액을 타고 뼈세포까지 정확히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부족해진 위산은 무기질 칼슘을 제대로 녹이지 못합니다. 용해되지 않은 칼슘은 혈액을 떠돌다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거나 장기 조직에 침착되어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면서 동시에 혈관 석회화나 신장 결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처방 내역을 보면 고용량 합성 칼슘제가 포함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뼈를 위해 먹은 약이 심혈관과 신장에 부담을 준 셈입니다. 뼈라는 건물을 짓기 위해 칼슘은 벽돌일 뿐이고 이 벽돌을 단단히 붙여줄 시멘트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K, 마그네슘, 그리고 각종 미량 미네랄입니다. 뼈를 살리는 시멘트와 열세 비타민 K는 칼슘을 뼈, 조직에 고정하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칼슘은 뼈에 붙지 못하고 혈관으로 흘러갑니다. 마그네슘은 칼슘이 세포막을 통과해 뼈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시중에 많은 칼슘제는 단일 성분의 함량만 강조할 뿐 이러한 상호작용의 균형은 간과하곤 합니다.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년의 몸에 고농도 단일 칼슘이 들어오면 미네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호르몬 변화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폐경 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감소나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저하는 뼈의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을 무시한 채 알약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좋은 치료 경과를 보인 환자들은 약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식습관을 개선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섭취하며 생활 전반을 관리한 분들이었습니다. 자연식품 속의 영양소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 속 칼슘은 비타민, 효소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여 우리 몸이 이를 식품으로 인식하고 안전하게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유기산이 풍부한 과일 속 칼슘은 이산이 적은 노인들도 쉽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로 섭취된 칼슘은 뼈, 재생신호와 함께 전달되어 잘못된 곳에 쌓일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약국 대신 과일 가게에서 찾는 해법이 그렇다면 나이 든 몸은 어디서 칼슘을 안전하게 얻어야 할까요? 그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보는 과일 가판대에 있습니다. 과일은 단순한 비타민 간식이 아닙니다. 뼈 건강에 있어 과일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칼슘을 뼈까지 안내하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첫 번째 과일은 말린 자두, 푸른입니다. 말린 자두는 흔히 변비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영양학적으로는 뼈 건강의 숨은 보석입니다. 여기에는 뼈의 분해를 억제하는 비타민 K와 붕소, 보란, 가 풍부합니다. 뼈가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없어지는 속도가 빠른 노년기에 말린 자두는 뼈의 소실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이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골밀도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당분이 농축되어 있으므로 하루에 3, 4알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추천 과일은 키위입니다. 키위는 칼슘뿐만 아니라 마그네슘과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고 비타민 C는 뼈의 유연성을 담당하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뼈는 딱딱하기만 해서는 안 되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어야 부러지지 않습니다. 키위는 뼈의 강도와 탄력을 동시에 높여주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약국 대신 과일 가게에서 찾는 해법이 세 번째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에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 형성 세포를 자극합니다. 오렌지를 드실 때 팁을 드리자면 과육 겉에 붙은 하얀 껍질, 심지를 다 떼어내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는 뼈로 가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헤스페리딘 같은 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합니다. 뼈도 혈관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으므로 혈관 건강이 곧 뼈 건강입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를 추천합니다. 우유 소화가 힘든 분들에게 무화과는 최고의 식물성 칼슘 급원입니다. 또한 무화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어 폐경 후 호르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뼈 손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일들을 약처럼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켜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씹는 과정에서 타액 분비를 촉진해 소화를 돕고 천천히 흡수되어 대사 부담을 줄여줍니다. 뼈 건강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쌓여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실제 사례와 주의사항 및 결론, 제가 기억하는 68세 김정희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욕실 낙상 후 찾아오신 그분은 심각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고 수년간 칼슘제를 복용했음에도 신장 결석과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분께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식단을 바꾸길 권했습니다. 합성 칼슘제를 줄이고 말린 자두, 키위, 오렌지를 매일 조금씩 섭취하도록 처방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2달 후 소화가 편해지고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골밀도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기적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올바른 방식으로 공급했을 때 나타난 자연스러운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은 말린 과일의 당분이 혈당을 높일 수 있으므로 섭취량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드시는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 되며 과일 섭취는 의학적 치료의 훌륭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뼈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자유의 기반입니다. 뼈가 건강해야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뼈는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활기찬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